절반 깎아주네 뭐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대신에 희토류 수출 금지했던 거 풀어준다 뭐 이런 게 어쨌든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다.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계속 강한 업종들이 계속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강한 섹터들의 특징이 결국에는 관세에서 회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종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엔터이기는 한데 그 전에 사실 좀 짚고 가야 될 만한 게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단은 미국과 영국 간의 관세 협의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중국과 미국 간의 회담이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미국의 중동 쪽이랑 또 이제 만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좀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을 했나에 대한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감님이 자꾸 사기를 쳐가지고 노란머리 영감님이요? 그 트럼프 영감 사기를 자꾸 치시니까 이제 꼭 양치기 소년처럼 그래서 딱 봐도 지금 미국 시진핑하고 통화 안 했는데 자기 통화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또 뭐 중국이 전화 왔다고 가만히 보면 지가 전화해놓고 나서 맨날 그래서 사실은 좀 조급증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래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제일 만만했었거든요. 사실 일본은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잘 듣는 푸들이에요. 미국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개 들고 덤벼보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조차도 이번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일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관세 협상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만 오르면 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일본이 지금 그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는 일자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거는 일본의 미래하고 직결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일본이 상당히 단호하게 그러면서 일본 그 재정상이었나요? 재무상이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재정상일 거예요. 그 양반이 미국 국채 협박도 했죠. 네. 일본 그래놓고 또 취소했지. 근데 이제 취소한다고 취소가 되나? 이미 뱉었는데. 네, 이미 뱉어놨는데. 근데 그걸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내가 했어 이렇게 됐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만만한 애들이 말을 안 듣네. 그죠? 호주도 지금 보면은 그 좌파 쪽이라고 하죠. 트럼프 반대쪽에서 됐죠.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가 여러 나라의 그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잖아요. 캐나다도 지금 트리도 떨어지고 나면은 야당이 될 줄 알았는데 여당이 됐던 것도 트럼프가 또 선거 당일날 또 그 난리 쳐가지고 되고 이 난리 쳐놓으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지금 그 불약급조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영국은. 왜? 영국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역 적자국이에요. 네.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큰 집이지만 2차 대전 이후로 보면은 작은 집 됐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놓고 봤을 때 얘기하기 편했고 편하다 보니까 조율할 것도 별로 없고 거기 롤스로이스니 뭐니 자동차 그거는 양산하는 차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10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찍어내는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도 쉬웠고 10만 대 쿼터를 적용을 하네 뭐하네. 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 10만 대 내외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걸 가지고 하면서 오히려 영국이 손해를 봤죠, 사실은. 영국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는 기본관세 10% 내야 되고 미국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1몇 프로 관세 더 낮춰버렸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놓고 자기가 뭘 잘했네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형식적인 내용으로 보여지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만나가지고 지금 얘기 끄집어내는 건 뭐냐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든데 무역 협상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펜타닐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오늘 기사 난 거 보니까 절반 깎아주네 뭐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대신에 희토류 수출 금지했던 거 풀어준다 뭐 이런 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보다는 더 나빠질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센티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만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달러가 약세 구간에 들어섰잖아요. 원화가 더 안 좋아서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약세 구간이잖아요, 달러가. 네. 유가 지금 60불 전후잖아요. 또 하나 약세로 들어가는 거 금리. 다 금리 내리잖아요. 네. 우리도 지금 5월 달에 내릴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심통 나가지고 왜 우리만 안 내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구간이 되게 될 경우에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한국물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았었어요. 좋았었어요, 실제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지금 어쨌든 얼마 전에 지준 0.5% 낮추고, 그 다음에 그 LPR 금리 0.1 낮추고, 소위 말해서 경기 부양, 그 다음에 위안화 약세 용인하기 위한 이런 거를 좀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는 얘기는 결국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한테 그렇게 불리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제가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건 세링메이라고 맨날 5월만 되면 그랬는데 네. 이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수가 막 펄펄 날 정도의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결국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올라야 되는데 관세에서 자유롭지 않죠. 네.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칩을 무기로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관세 한가운데 지금 껴있으니까 자유롭지가 않고, 그럼 지수상으로는 크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상승을 해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이 순환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은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어저께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갑자기 뭐 날 잡은 것처럼 어저께 어닝 서프라이즈가 팍팍 중간중간 튀어나왔었잖아요. 네. 뭐 APR도 튀어나오고 LIG도 튀어나오고 막. 근데 시장 가만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건 뭐냐면 튀어나올 때마다 다른 것 빠지고 그쪽으로 확 몰리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 몰려가지고 한참 있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튀어나오면 여기도 살짝 눌리면서 이쪽으로 또 확 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아직 충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니즈, 수익률 게임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5월 달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만 그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 PBR 0.9배 그 정도가 아마 2600 한 50에서 70 그 레인지일 것 같은데, 상단은 그 정도 보고, 하단을 놓고 얘기하면 하단은 그렇게 이제 깊게 빠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의 장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도 지금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하드 데이터가 워낙에 좀 탄탄하니까 더 크게 망가질 것 같고, 트럼프가 사라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주식 살 타임이라고. 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뭐 떠드는 판국이니까. 그리고 또 중국하고 갑자기 틀어져가지고 난리 날 상황도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종합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5월달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평소와 세린메이와는 좀 다르게 그래도 심리는 좀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심리가 살아있는 업종 대표적인 게 앞서서 말씀드린 엔터인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적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YG엔터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95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이 3억이었는데 뭐 좀 크게 잘 나왔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YG엔터는 컨센 3억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리포트를 보면 적자 얘기도 나왔었는데, 보니까 그 IP들이 오래된 IP들보다, 오래된 IP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매출을 깔아주면서 이익을 크게 내주는 쪽인데, 반면에 이제 저연차 IP들, 그러니까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IP,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걸그룹이 됐던 보이그룹이 됐던 이런 주체들이 생각보다 잘했고요. 네. 보니까 이쪽이 지금 매출 성장에 좀 기여한 게 있는 데다가 그 트레저하고 베이비몬스터 이제 앨범, 그다음에 이제 음반 판매 이쪽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공연 쪽에서도 베이비몬스터, 뭐 트레저, 뭐 이런 쪽에서 투어 성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외형 성장에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오는 이익을 좀 견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1분기 실적보다 이제 2분기, 다음 분기 실적은 좀 어떨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뭐 YG 포함해서 뭐 SM도 그렇고 다른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다음 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지금 같은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SM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을 보면 자회사 실적들이 좀 많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많이 났다고 해도 적자인데 네. 적자 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DOU가 아마 이제 연결로 잡힐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SM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런칭했던 그룹들, IP들의 어떤 호조세 이런 것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움직이게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긍정적일 것 같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보이그룹 하나가 그 중국에서 공연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중국 하면은 SM이 강점을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중국이 한한령을 제대로 철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한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우리가 엔터를 한번 했었어요, 올해. 네. 그때만 해도 엔터 주가 바닥에 있을 때였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했을 때도 중국의 매출 비중이 한한령 이전에 전체 매출에서 25%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당연히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0% 늘어난다고 하는 말이 허언은 아니겠죠.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엔터의 업사이드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한한령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풀리고 있다라는 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황구15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컨텐츠에 대해서 막 칭찬을 막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황구15 하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한 기억을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본 게 없었는데, 네. 요번에 그 폭삭 소가수단가 그거 엄청 칭찬을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스처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제가 그 한한령이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트럼프라고 하는 좀 강경론자가 대중에 대해서 되게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예전처럼 등한히하고 막 때리고 할 수 있겠느냐. 때리는 순간 돌아서게 되면은 자기네들은 더 고립이 되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을 잡을 수 있는 산업의 근간을 갖고 있는 글로벌 3개 국가가 한국, 일본, 독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식이든 한국을 달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10월 달에 에이펙에 온다고 또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이 그쪽에 대해서 좀 열린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블랙핑크의 제니가 중국 계정으로 안녕 오랜만이야 뭐 이러면서 인사했었다는 거. 네. 그러면서 이제 현지 진출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SM에 백현이 어디? 엑소죠. 네. 예, 백현이 공연 중에 우리가 최근에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가서 공연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것 같아라는 얘기를 공연 중에 했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갖춰진다고 그러면 SM뿐만 아니라 JYP, 뭐 YG, 하이브까지 전체적인 그림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YG 같은 경우는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트레저가 이제 미국하고 일본 투어가 네. 각각 5번에서 10번.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올해예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네. 그리고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17번 정도가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월 이후에 가게 되면은 YG의 이제 간판이죠. 블랙핑크 이제 투어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 하회였는데 주가는 또 좋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BTS 개별 활동은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BTS 쪽 관련해가지고 진이 아마 3분기부터 투어가 있고요. 그 앞에 참 이름 외우기 힘들어가지고 그 2분기에 쉽지 않죠. 네. 예, 2분기에 그 제이홉. 예, 그래서 지난번에 프랑스에서 공연해가지고 영부인 앞에서 뭐 했던 친구. 네. 제이홉이 또 2분기부터 공연하고 또 이제 앨범 발매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결국 BTS 완전체는 연말경부터 활동이 개시될 것이다. 그러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매출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 경제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그래도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엄청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시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본격적으로. 그게 엄청 커지기 때문에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커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드물게 섹터들 가운데서 내년을 개런티하고 올 하반기를 개런티할 수 있는 섹터가 엔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 종목 엔터주들이 다 좋은 흐름이기는 한데 제일 못 가고 있는 게 결국엔 JYP잖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1차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고 그것도 빠르게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렇게 좀 못 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 올 초에요. 증권사 탑픽이 다 JYP였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올라왔잖아요. 제가 당했어요. 그러니까 당했다라는 게 네. JYP가 탑픽이었었고 JYP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이 엄청 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포트에 담아가지고 좀 짧게 매매한 분들은 수익이 좀 그래도 났는데 길게 봐야지 했다가 이제 이렇게 왜냐면 올 하반기 내년까지 해서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했는데 JYP 같은 경우는 일단 일회성 비용이긴 하지만은 작년 말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더 딴따라라고 하는 거 비용이 1분기에 또 한 20억 정도가 잡히는 게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소위 신규 IP 이쪽에 이제 투자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키플립이라고 하는 이제 런칭하면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단에서 좀 많이 이제 좀 차지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못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분기가 공연 콘서트 쪽에서 약간은 좀 비어 있는 구간.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박살나야 돼 할 정도로 9만 원대에서 6만 원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건 시장 특성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보시면은요, 오늘 실적 나왔나요? 어제 나왔나? 저기 유튜브에서 물건 파는 회사. 카페24 어제 나왔어요. 박살났죠. 마감하고. 그러니까 장 마감하고 나왔죠. 근데 네. 오늘 박살났잖아요. 근데 가이던스를 엄청나게 하회한 거 아니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시장 특징이 그거예요. 기대해가지고 사놨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그 기대감 가지고 들어와 있었던 물량들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 이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급등을 해요. 왜?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매도를 쳤던 물량들도 있을 거고. 그럼 공매도 쳐놨는데 초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리면 이게 뭐지? 그러면 일단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이게 20% 올라야 돼? 싶을 정도인데 갑자기 이제 20% 이상 올라버리고 이게 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 지난번에 6만 원대까지 빠진 거는 그런 영향 같아요. 일단은요. 워낙에 또 저기 증권사 리포트마다 탑픽으로 뽑았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에 탑픽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꽉 찬 집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리포트를 탑픽으로 해놨는데 그걸 기관 세이즈를 안 했겠어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기관마다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꽉 차 있는 데서 생각보다 안 나오는데 하는 순간에는 문제가 먼저 파는 사람이 덜 터지는 거니까. 네. 요즘 시장이 좀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JYP는 수급적으로는 완전히 좀 버려진 측면이 좀 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한 1주 전, 2주 전부터 시작해서 보면 기관 사이드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을 약간 채우는 느낌? 근데 아직 보니까 실적 발표가 안 났더라고요. 네. 분위기로는 이미 어닝 쇼크 나가지고 난리 난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소위 IR 컨퍼런스 콜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용만 나쁘지 않으면 오늘도 보면 YG나 이런 거 실적 발표 서프라이즈 올랐는데 또 그 다음에 내용 발표 난 거 보고 또 더 올라가는 게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보시면은 오히려 JYP가 많이 빠진 거 컨퍼런스 콜에서 진짜 또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는다면 그게 네. 그런 게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엔터주들이 말씀 주신 대로 좀 실적 기대감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위치는 좀 어때요? 부담스럽죠. 저도 제가 엔터 SM 10만 원대 초반에서
것 같은데 지금 13만 뭐 그렇잖아요. 30% 넘게 오른 거잖아요. 지금. 네. 부담스럽죠, 사실은. 지금 올해 뭐 시장 몇 프로나 올랐다고 지금 사실은. 그렇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이제 그거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좀 눈높이를 맞춰주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것만 좀 괜찮으면 다시 주가는 오릅니다. 이제 그게 제가 조선주 비교를 이제 가끔 많이 드렸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재작년 내내 좋다고 얘기도 꼼짝도 안 하다가 작년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니까 좋은가 봐 하고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7월 달에 주가 펌핑 해가지고 착 올랐다가 실적 발표 난 다음에 그때부터 10월 달까지 그냥 쭉 내리 빠져버렸어요. 이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월 발표 나면서 서프라이즈 나왔다 해서 쫙 뽑아 올리고 또 1월 달, 2월 달 쭉 빠졌었거든요. 1월, 2월, 3월 초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는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눈높이를 맞춰가는 거거든요. 조선주 얘기할 때 제가 연초에 그 현대미포가 그게 14만 원대에서요. 10만 원이 깨졌었어요. 그쵸.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다른 조선주 박살도 안 나는데 해필이면 또 그래가지고 괜찮다 아니다라고 해도 난리가 났었으니까. 근데 실적이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시차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17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최근에 오른 것 중에서는 또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지금 네. 올해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SM이 10만 원 초반에서 13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거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르지만 다시 여기서 좀 조정을 받아서 눈높이가 이어진다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이익 성장의 상단이 중국이 없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어떤 시장 개방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면 저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전에 지난 올 초에 이제 우리 엔터 할 때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열린다고 했었을 때는 전체 볼륨이 아까 대신증권이었나 그 리포트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시장 열리면은 매출 30% 늘어난다. 네. 그러면 올해는 30%가 안 늘어나더라도 그게 열려가지고 내년에 30%, 내후년에 30% 어떤 성장의 어떤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가 끝일까? 시장이 더 커지는데 이걸 생각을 해서 보면은 저는 좀 눈높이 맞춰가는, 그러니까 시세가 눈에 익어가는 네. 기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어도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앞서서 살짝 이제 관세 회피주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관세가 어쨌든 좀 점점 완화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엔터주들이 관세에서 좀 타격이 없다 이런 어떤 논리도 같이 붙으면서 더 강했던 것도 있는데, 만약에 관세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엔터주들도 조금 주가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타격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만약에 발생이 돼가지고 조정을 받으면 우리 눈높이를 갖다 이제 맞춰주는 그림이지 전체 마켓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포텐셜이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열린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열릴 것처럼 하다가 쟤들한테 해줄 필요 없어 하고 막아버리면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메리트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네. 근데 그게 열린다고 했었을 땐 그만큼의 업사이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원화가 1,400원 전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건 달러 약세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미국이 지금 구간에서 달러 약세가 나오고 만약에 관세를 지금처럼 부과를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기정사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저 양반이 무슨 생각 가지고 이걸 양쪽을 다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경제 부활, 제조업 부활을 내세우면서 달러 약세를 만들어 간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달러 약세 구간에 지금 저유가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이건 지금 사우디가 준 선물 아니에요? 그렇죠. 저유가를 만들었지. 거기다 금리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체 국가들이 다 금리를 낮추는 구간이잖아요. 이거는 생각밖에 우리나라가 관세만 지금 된 것보다 훨씬 좀 낮춰가지고 갈 수만 있다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섹터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럼 하반기에 주도주가
상반기에는 조선 막 이랬고 방산 뭐 이랬었잖아요. 네. 엔터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 그림이 만약에 좀 이렇게 순화가 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는 그래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섹터 중에 보면은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네. 반도체야 이거 쥐고 앉아 있지만 그것도 관세를 좀 이렇게 수그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도체도 뭐 가능성이 있고 이런 쪽으로 만약에 돌면서 원화 강세가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오늘 기사가 났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속세 관련해서 PBR 1배 뭐 기준으로 해서 한 해 어쩌네 이런 얘기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연초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잡주로 분류되는 시가총액 작고 부채 비율 많고 뭐 하여튼 뭐 그런 회사들 네. 이제 퇴출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좀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 완전히 널려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옥석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는 그런 것들 가능성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맥락으로 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다고 해서 엔터가 버려지고 조선이 버려지고 방산이 버려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눈높이를 맞춰가는 기간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적인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엔터주들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중국 한알령 빨리 좀 해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관련해서 좀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투자하는 데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이영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